안녕하세요. 주톡의 주희입니다. 오늘은 12월 31일이에요. 2020년의 마지막 날. 기분이 이상한데, 어쨌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려고 커다란 꿈을 안고 시작했는데, 이게 제가 풀타임 정직원으로 뭔가 일을 하면서 또 약간 취미처럼 사이드로 하려고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2주에 한 번씩으로 스스로 타협을 본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겠는데, 2주에 한 번씩 정도 돌아오면 이게 녹음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 2주에 한 번씩 되고 있는데, 이미 부탁해놓은 친구들이 좀 있어요. 우리 이거 같이 하자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도 하려고 하니까, 막상 시작하니까 뭔가 저 스스로 할 때는 약간 대본이 좀 그냥 단어로 대충 써놓고 약간 의식의 흐름대로 따라가서 한다면 친구들이랑 할 때는 어쨌든 친구들이 자기 시간 내줘서 저랑 하는 건데 그 친구들의 취향에 맞춰서 좀 같이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싶은데 그러려다 보니까 대본이 꼭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티키타카를 다 정해놓는 건 아니지만 뭐 그 주된 흐름이나 뭐 꼭 해야 하는 질문들 이런 거를 정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굉장히 무리겠다 생각을 했어요. 뭐 어쨌든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려고요. 어쨌든 뭐 재밌으려고 시작한 거니까 부담은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번 에피소드 1을 방금 듣고 이제 이를 다시 이어가는 것처럼 녹음을 하려고 들었는데, 어, 그냥 드는 생각은 생각보다 되게 열심히 살았네? 진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어, 시작해 볼게요. 제가 그 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원래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같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못했더라고요. 듣기 전에 대본은 일단 독일부터 호주를 어떻게 했는지를 딱 정리해놨는데 들어보니까 미국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충격을 먹고 이거는 진짜 1, 2편에 사실 끝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말한 것처럼 한 4편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에피소드 주제는 제가 정말 하고 싶어서 이걸 시작한 건 아니에요. 원래는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뭔가 많은 뭔가 생각들, 가치관들 이런 거를 사람들이랑도 같이 얘기하고 스스로 정리하는 거가 필요해서 그래서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청취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청취자를 조금 끌어보겠다는 욕심을 부려서 해외 취업에 대한 걸 좀 썰을 풀어보자라고 하고 켰는데, 그러니까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긴 스토리들이 각 나라별로 있고, 그 안에 나라에서도 너무 많은 스토리들이 있어서, 이게 진짜 무슨 1년치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또 2주에 한 번씩 하게 되나 봐요. 뭔가 약간 부담이 돼가지고 하고 싶다는 재밌겠다라는 것보단 정보성 어쨌든 팟캐스트니까 이 순간만큼은 그래서 제대로 된 거를 좀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에 좀 그런가 봐요. 근데 어쨌든 어 제가 시작한 거니까 제가 끝을 내보려고요. 미국에 간 거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사실 지금 시국에 미국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트럼프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굉장히 그 외국인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우호적이지 못해요. 되게 유학생들이나 일을 하러 가는 사람들한테 비자가 사실 제일 큰 문제죠. 비자 받는 걸 굉장히 어렵게 해놨고 저는 사실 미국을 처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외국인 생활을 비자가 그렇게 어려운 건가 싶었어요. 그냥 다 이런 줄 알았어요. 모든 나라들이. 그리고 저는 사실상 비자를 이미 다 해결하고 갔기 때문에 미국에 갔을 때 그렇게 딱히 막 골머리를 썼거나
그러지는 않았었거든요. 물론 골머리를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미국에서 일한 이야기를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그냥 그러는데 사람들이 주변에서 뭐 그린카드, 그러니까 제 영주권이거든요. 미국에선 그린카드라고 하는데 그린카드 받기 너무 어렵다. 뭐 변호사에 몇 천만 원씩 쓰고 뭐 지금 1년째 기다리는 중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아서 그냥 어려운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호주에 갔다가 지금 독일에 와서 보니 특히 독일은 너무 받기 쉬운 거예요. 일만 하고 있으면 어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영주권이 5년 정도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일을 하면 여기는 그린 카드가 아니라 블루 카드라고 하더라고요. 블루 카드가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쉽다, 우호적이다. 미국이 진짜 어렵긴 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미국에 가게 된 계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 있을 때 가장 처음에 시작했던 일이 광고회사였어요. 근데 그 광고회사에서 제가 처음에 들어갔던 팀이랑 마지막에 나올 때 팀이 좀 다른데 어쨌든 마지막에 나올 때 팀은 글로벌 팀이었기 때문에 다 외국인 분들이셨어요. 한국인 분도 계셨는데 그 언니도 뉴욕에서 공부를 하다가 들어왔었고 저만 약간 토종 한국인이었고 나머지는 외국 분들이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 상사였던 제 보스, 제 매니저였던 분이 어, 여자분이셨는데 진짜 멋있는 분이셨거든요. 5개 국어도 막 하고 일도 되게 잘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저한테 너 한국에 계속 있을 거야? 라고 해서 그런 거 태어나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그냥 몰라? 이렇게 했는데 영어를 이만큼 하고 있고 어, 너 성격도 그렇고 너 외국에 나가서 일해보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 꼭 나가라고 제 막 손을 붙잡고 얘기하시면서 본인 책상으로 데려가서 갑자기 구글에 지도를 세계 지도를 켜고 막 여기 다 네가 가볼 수 있는 나라야 이러면서 막 미국도 찝어주고 여기저기 막 유럽도 찝어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 다 가봐 영어 공부 더 해서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그때 처음으로 외국에 가볼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사실 지금 당장 나갔으면 좋겠다고 네가 기회가 있다면 근데 제가 그 당시 학생이었고 어 2학년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3학년이 되는 그때 시점이었는데 그래서 아니다 2학년 2학기였나? 여튼 그래서 알아보니 학교에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됐어요. 그 다음 그러니까 일하는 인턴십이 끝나고 교환학생을 바로 가게 됐는데 어 거기서 마침 이제 그 학교에서는 저희가 과에서 이렇게 해주는 프랑스 파리에서 교환학생을 할 수 있게 학교가 따로 있었는데 저는 유럽이 너무 안 땡기는 거예요. 영어를 배우고 싶었고 영어를 쓰는 나라 그리고 미국 그냥 미국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미국에 난 꼭 가겠다. 그래서 과가 아니라 학교에서 했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했었고요. 그것도 막 되게 복잡해요. 토플 점수도 있어야 됐었고 막 면접도 봤었고 어쨌든 그랬었는데 결국 미국에 있는 그래픽 디자인 학과에 됐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그 학교 자체가 그러니까 그 과 자체가 교환학생을 처음 받는 거예요. 당연하지. 우리 학교랑 어디였지? 한 두 군데밖에 더 없었는데 한국에서 오는 그 교환학생 프로그램 학교가 아무도 디자이너들은 그쪽에 안 갔겠죠? 왠지 모르겠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학교가 뭐 여러 개면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그럴 수 있었는데 학교가 두 개밖에 없으니 한국 학교가 그래서 그걸 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수님들도 너무 당황했었어요. 기억나요. 교환학생이 우리 과에 왔다고? 교환학생이 뭐야? 막 이러면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없으니까 우왕좌왕 하다가 1학년 수업에 저를 보내셨어요. 그랬는데 1학년 수업이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어, 막
뭐라고 해야 되지? 프로그램 어떻게 다루는지, 인디자인이 뭔지, 포토샵이 뭔지, 일러스트레이터가 뭔지 막 이런 거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전 이미 그거를 다 알고 포스터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뭔가 작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다시 배우냐부터 하니까 좀 말이 안 돼서 그때 포트폴리오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교수님들을 다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나 이만큼 하는데 그때는 미친 것 같아요. 영어도 사실 그렇게 잘하지 않았고 디자인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했다고 과제를? 진짜 도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퀄리티는 말도 못하죠. 그때는 디자인보다 친구들, 동기들, 뭐 선배들 술 먹는 거 그런 게 너무 재밌어서 연애도 그때 계속 막 끊임없이 했었고 그래서 디자인에 대한 막 디자인이 너무 재미있었는데 그거를 팔 정도로 재미있었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른 게 너무 더 재밌는 게 많아서. 얼마나 신나요. 막 대학교 들어가서 술 마시지.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아무도 뭐라 안 하지. 저희 엄마 아빠는 좀 되게 오픈 마인드셔서 집에 많이 늦게 들어가고 이런 것도 괜찮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막 친구들이랑 클럽도 다니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관심도 없었으니 디자인이 제대로 됐겠었습니까? 근데 교수님들이 그걸 보시고 뭐 끄적이긴 하네 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어쨌든 야 그러면 너 1학년 수업 지금 아닌 것 같아. 3학년 수업 듣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왜 2학년 수업을 안 주고 3학년 수업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4학년은 거의 그 학교는 수업이 없었고 그냥 나가서 인턴을 하는 게 4학년의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었고 3학년 수업에서 그때 처음으로 브랜딩이라는 그런 분야를 배웠고 나머지는 약간 이수 과목이 있어야 그러니까 전 이수 과목이 있어야 들을 수 있는 수업들이었는데 제가 그래서 약간 그 프로그램상 듣질 못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추가가 안 된대요. 뭐 학교 프로그램에 있어서 그래서 그때 제가 2학년 아니 1학년 수업이었나? 어쨌든 되게 실험적이고 좀 재미있는 수업들을 여러 개 들었었거든요. 뭐 진짜 뭐 사진 찍는데 사진을 이상하게 되게 실험적으로 편집해 간다든지 아니면 뭐 진짜 여러 가지 실험을 진짜 말 그대로 실험하는 수업들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게 했었는데 그때 약간 디자인 재미에 눈을 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미국에 갔던 게 정말 약간 제 인생을 좀 바꿔놓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거기서 하면서 그 3학년 수업에서 브랜딩을 하면서 그 수업이 뭐였냐면 교수님이 스스로 어 약간 뭐라고 하지 클라이언트가 돼가지고 고객이 돼서 학생 한 명 한 명들한테 지시를 내려줬었어요. 저는 뭐 이런 회사를 만들고 싶고요. 뭐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 상응하는 디자인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친구들이랑 같이 그 과의 친구들이랑 같이 어 그걸 뭐라 그러죠? 조별 과제처럼 했었고 그때 아마 제가 매우 싫지 않았을까? 근데 그때 생각해봐도 열심히 뭔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영어 괜찮았나?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친구들이랑도 많이 친해지진 않았는데 되게 그래도 살갑게 애들이 항상 대해줘서 음,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처음에는 조별 과제를 해서 브랜딩을 했고 두 번째 타임에는 각자 개인이 그걸 더 넓혀서서 이제 교수님이 지정해주는 그 회사 약간 이미지에 맞게 디자인을 더 나아가게 만드는 작업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교수님이었지만 그 클라이언트랑 소통하는 것도 그랬고 그 사람이 약간 머릿속으로 어쩌면 상상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내가 만들어내서 그 사람을 또 약간 설득시켜야 되거든요. 이게 왜 괜찮은지, 왜 너가 생각하는 게 별로인지 등등을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 다른 친구들이랑도 협업해서 막 하는 게 되게 재밌었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나는 브랜딩이 맞나 보다. 브랜딩이 너무 재밌다. 이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 미국에 나가서 이거 꼭 일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그때 당시에 제 언어로는 진짜 홈식이 온 거예요. 약간 향수병처럼. 무슨 토종 한국인이 미국에 6개월 갔다 왔다고 미국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미국이 다시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을 구하려고 이제 눈을 부르키고 찾았는데, 어, 링크드인을 많이 아시겠죠? 그 해외 취업에 지금 많이 노력하시는 분들은 링크드인에서 찾았는데, 하시면 알겠지만 유달리 독일 베를린은 또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아요. 비자 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호주도 안 그랬었는데 미국이 유달리 비자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그 구인구직 하는 그 페이지서부터 엄청 크고 명확하게 써 있어요. 비자 스폰서가 필요하면 지원하지 마라 라고 써 있었고, 아니면은 또 돌려서 뭐 법률적으로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불법적인, 약간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지원해라. 뭐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만 받겠다라는 거죠. 비자를 스폰서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근데 뭐, 모든 회사가 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일을 보내면 그때 당시에 두 군데였나? 연락이 왔었는데, 처음에 물어보는 게, 뭐 포트폴리오 잘 받았어. 뭐 어쩌고저쩌고. 우리 인터뷰 볼까? 근데 너 비자는 뭐야? 이렇게 그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지금 비자 없고 아직 한국에 있고, 이렇게 말하니까, 비자 없으면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는 안 뚫리겠다, 미국이. 그래서 그때 찾았던 게, 한국에 있는 에이전시였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혹시 나가실 거라면 되게 추천드리는 게, 뭐, 방법이 없으니까요. 에이전시를 가셔서 거기에 물론 돈을 그만큼 지불해야 하긴 하지만 그 돈을 내시고 그 다음에 그 에이전시가 저 대신 외국인도 받아주는 회사에 이력서랑 포트폴리오를 뿌려줍니다. 근데 이렇게 뭐 에이전시를 통한다고 일이 꼭 잡히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그때 했을 때는 몇 개월 동안 계속 일을 구하시는 분도 있었고 좀 되게 다양했는데, 어쨌든 어, 디자이너라는 직급 그런 포지션도 많이 없었고, 특히나 제가 더 하고 싶어 했던 그런 브랜딩을 만져야 되는 그런 직업은 진짜 어려웠는데 정말 딱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넣어서 진짜 제발 제발 되라 이랬었는데 정말 너무 운이 좋게 거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떠납니다. 비자는 J1 비자였고요. 제가 교환학생 때 갔었던 비자랑 똑같은 비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J1 비자를 두 번이나 받았었는데, 어, 네. 그래서 그 비자로 갔어요. 그래서 가서는 이제 그 초기 정착 시에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합법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텍스 아이디 같은 것도 있어야 됐었고,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번호? 이런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받으러 다녔어야 됐고, 뭐, 운전도 했어야 했기 때문에 제가 LA랜다. 캘리포니아를 갔었기 때문에 LA는 아니고 LA보다 좀 더 밑에 있는 지역이었는데 거기는 차가 없이 다닐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차도 구입을 했어야 했고, 그다음에 집도 당연히 구했어야 됐고, 차를 하려면 운전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운전면허는 이미 따여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 당시에 장롱면허였어요. 그리고 또 미국은 그 우리나라랑 법이 달라서 뭐 스탑 사인도 있고 신호등이 없는 그 구간이 되게 많아요. 골목이 되게 많아서. 그래서 그런 거를 다시 배울 겸 거기 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그걸 뭐라 그러죠? 도로 연수라고 하나요? 도로 연수를 받았었어요. 한 몇 번 했더라? 한 네 번 했나? 그렇게 하고 운전면허를 미국에서 다시 땄어요. 한국에서도 있었는데 그게 외국 운전면허를 미국에서 쓰려면 3개월인가? 그 기간이 있어요. 그걸 넘어가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운전면허를 또 다시 따고 그거
또 그쵸, 운전 연수를 해서 가서 따고 어 되게 많은 걸 했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운전 면허도 땄었구나. 그래서 어쨌든 되게 좋았는데,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다니면 그게 이제 성인의 인증이 되니까 약간 술 사러 다니거나 그러면 꼭 검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권을 들고 다니면 너무 크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 면허증만 이렇게 보여주면 되니까 되게 편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혹시 J1 비자로 좀 인턴이나 어쨌든 일을 하러 가시는 분이라면 추천드려요. 면허 따는 거를.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필기 같은 경우는 너무 당연한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약간 도는 그 문제지가 있어요. 그렇게 똑같이 나오진 않고, 저도 뭐 많이 틀리긴 했었던 것 같은데, 비슷하게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용어들이 우리나라랑 좀 다르기 때문에 익히는 게 좋아서 그것도 했었고, 어쨌든 그래서 자동차도 있어야 됐고, 집은, 크레이글리스트라는 곳에서 미국에선 찾았었고요. 제가 미국에서 집을 총 3번을 이사했는데 다 거기서 찾았고 물론 별로인 집도 있었는데 그거는 크레이글리스트 문제가 아니라 약간 그 집주인이 좀 그랬었던 것 같은데 여튼 마지막 집은 너무 좋아서 진짜 아직도 연락하고 있고요. 그 집주인 분이랑은 음, 집도 크레이글리스트 찾았고 자동차 살 때도 크레이글리스트에서 샀어요. 저는 세컨핸드를 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추천드려요. 그 뭐라고 해야죠? 웹사이트. 나라별로 그 웹사이트가 되게 활성화되는 게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또 페이스북 페이지가 더 활성화돼 있는지 약간 베를린은 그렇더라고요. 사이트보다는 페이스북이 더 활성화되어 있고. 근데 미국에서는 크레이글리스트가 짱이었는데 지금 또 너무 많이 시간이 흘러서 똑같이 그럴지는 모르겠네요. 어, 네. 그리고 또 뭐를 말씀드리면 좋을까? 뭐 보험 같은 거. 보험은 미국에서 따로 안 들었고요. 그때 그 유학생 보험이었나? 어쨌든 그거를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험을 들고 갔어요. 그래서 J1 비자로 들 수 있는 그 보험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들고 갔고, 그거는 그냥 병원에 가서 카드만 내면 무료로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미리 선불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중에 돈이 들어오는 그런 식의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일했던, 뭐라고 해야지, 에피소드들은, 어, 너무 많아서, 진짜, 아직도 너무 좋으신 분들이었거든요. 제 보스는 영국인이었고, 대신 미국에서 산지 10년 정도 된 영국인이었고, 나머지 분들은 다 미국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어, 되게 처음으로 약간 위계 질서가 없는 그런 곳에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한국에 있었을 때도 그렇게 위계 질서가 잡힌 회사에서 사실 일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갔을 때는 약간 파주 영어 마을 온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쉴 때도 영어를 해야 되고 밥 먹을 때도 계속 영어만 하는 거예요. 그 처음 가서 일주일은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첫날은 울었고요, 집에 가서. 왜냐면 보스가 영국인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래 있었던 영국이니까 억양이 되게 특이했어요. 그리고 말도 진짜 빨라서 너무 멘붕인 거예요. 집에 갔는데 진짜 힘이 탁 풀리면서 진짜 이렇게 거의 주저앉다시피 앉아서 있었는데 그때는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근데 그리고서 일주일 정도는 진짜 너무 힘들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람 톤, 그 사람 억양에 좀 이렇게 적응을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모든 말들이 다 들리고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점차 일을 잘하기 시작했나? 그때부터 뭔가 너무 힘들지 않았고, 근데 총 적응하는 기간은 그때 당시에 저는 한 달? 2달이 안 걸렸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어쨌든, 너무 좋은 보스였어가지고, 아직도 연락하고요. 다른 분들은 아직 연락은 안 하는데, 그냥 보스를 통해서, 뭐 누구 뭐 잘 있어? 뭐 댄 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냥 안부 서로 인사하는 정도? 근데 다들 똑같이 계속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 회사에서 진짜
진짜 오래들 일한다.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거든요, 거의. 약간 되게 특이한 회사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미국의 남자친구가 그 회사에서 제가 하는 일들을, 그러니까 뭔가 일어나는 일들이나 에피소드를 들으면 너무 특이한 회사라고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냐면 너무 가족적이고, 왜 우리나라 생각하면 막 회식은 무조건 다 같이 가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다 같이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 저는 미국에 가면 그런 게 없을 줄 알았거든요. 다 완전 개인 플레이고, 점심 절대 같이 안 먹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미국에 갔는데 똑같은 거예요. 다 같이 점심 먹고, 화요일마다는 다 같이 회사에서 맨날 밥을 사줘요. 그래서 그걸 맨날 다 같이 먹고, 그 진짜 밑에 공장분들까지 다 합해서 진짜 한 3, 40명이 다 같이 밥을 먹고, 그래서, 그래서 너무 신기했던 기억이 나요. 아, 한국보다 더 으쌰으쌰 하는데? 막 이러고. 그리고 그때 제가 또 이제 외국에서 처음 혼자 살아봤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의지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무슨 엄마 아빠는 아니어도 진짜 삼촌 이모들처럼 나이 차이가 그렇게 나진 않았는데 그냥 되게 많이 의지하고 어쨌든 네, 미국에서 일은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코로나 훨씬 전이었으니까 뭐 비대면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회사에 매일 출근하고 그냥 회사 바로 앞에 스타벅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맛있는 거 사오고 점심 맛있는 거 먹고 그게 낙이었죠, 뭐. 그리고 연애를 했기 때문에 회사 끝나고는 항상 뭐 남자친구를 만났던 것 같고 친구도 있었어요. 한국인 친구로 사귀었었는데 그 친구도 간간히 아직도 연락을 하거든요. 정말 진짜 잘 맞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아직도 미국에서 그린카드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그러고 보니까 진짜 오래전인데 그린카드 받기가 진짜 어려운가 봐요. 아직 못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잘 지내다가, 좋은 약간 제안이 왔었는데, 계속 남지 않고 뭔가 그랬던 이유는 일단 학교를 다시 돌아왔어야 됐고요. 그래서 학교조차 옮기는 거를 막 그 대표님이 아이디어를 저한테 줬었어요. 편입을 해라. 그리고 여기 와서 눌러 앉아라. 근데 편입을 하는 걸 또 알아봤거든요. 해볼까? 이렇게. 근데 왜냐면 그 전까지는 외국에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기회가 오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야 그런 기회 흔치 않다라고 하니까 약간 혹해서 뭔가 알아봤었는데 그때 제가 한국에 들어가면 1년이었나? 1년 반이 남은 상태였는데 미국에 그러니까 편입을 하면 1학년부터 다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아예 편입 자체가 안 되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4년을 또 다녀? 지금 돈은 돈대로 들고 내 인생은 이대로 끝나는 건가? 그리고 공부하는 게 저는 너무 싫었거든요. 지금도 너무 싫어요. 공부 세상에서 제일 싫은데 그 수업을 또 다닌다는 게 끔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졸업을 하고 다시 이걸 받으면 받았지 이렇게는 안 될 것 같다 해서 그때 거절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외국에 처음 나가서 혼자 살아봤기 때문에 그건 외국이 아니고 그냥 제가 한국에서는 서울에서 거주를 하는데 지방에 내려가서 혼자 살아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가족이랑 그때 처음으로 태어나서 떨어져 있었고, 어, 친구들도 다 한국에 있었으니까, 가장 친한 친구들도.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돈을 차곡차곡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벌어봤는데, 이게 돈이 아무리 이렇게 쌓이고 뭐가 해도, 뭐가 또 돈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물론 남자친구도 있었고, 친구도 있었지만, 그거를 뭔가 넘어서는 외로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가족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거 혼자 못 살겠는데 그냥 들어갈래. 난 이제 1년 그때 1년을 있었거든요. 1년 정도면 충분히 경험한 것 같아. 그리고 이런 좋은 기회는 100% 언젠가 또 올 거야.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거절을 하고 다시 한국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헤어질 때 약간 보스가 어, 너 졸업하고 다시 올래? 라는 뭔가 그런 얘기를 했었고, 저도 그래서 계속 컨택을 하다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끊겼어요. 왜냐면 제가 바로 학교를 안 가고 또 휴학을 하고 여행을 계속 다녔었거든요. 1년 동안. 어, 여행도 하고 해보고 싶었던 진짜 해보고 싶었던 일도 또 막 도전하고 이러느라고 그러면서 연락이 자연스럽게 또 끊기고 요 근래 다시 또 되기 시작한 건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서로 걱정해 주느라고 근데 어쨌든 미국에서는 그렇게 일을 하고 돌아옵니다. 어, 총체적인 미국에 대한 평은 굉장히 파주말 같았다. 그리고 맛있는 게 너무 많았고 살이 엄청 쪘었죠. 그러고 나서 그래서 운동 또 걷지도 않아요. 걸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길거리에서. 차 안에서 다 쳐다봐요. 그래서 그렇죠. 저도 또 계속 차가 있었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차 없이 저도 5분 거리를 안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이 당연하게 찔 수밖에 없는 약간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또 운동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뭐 파주마 갖다 타는 거 말고 이외에 어 그냥 미국에서 일할 때는 회사마다 분위기가 너무 다르겠죠.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미국 자체 그 국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 스몰톡이 되게 인상 깊었고 그냥 우리 왜 할리우드 영화 보면 다들 되게 약간 좀 오버 리액션 하잖아요. 그냥 그게 내 눈 앞에서 계속 펼쳐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약간 힘드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되게 잘 맞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고 파티 뭐 술 마시고 노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많았고 그런 기회도 좀 많았고 그 친구들이 또 친구들을 소개시켜줘요. 그래서 친구들이 되게 마지막에는 좀 뭐 엄청 많다 이건 아니었지만 많이 있었었어요. 그리고 근데 또 그런 건 있어요. 파티에서 친해진 친구들은 다음날 서로 잘 연락을 안 하고 아는 체를 잘 안 한다? 이거는 교환학생이었을 때 그렇네. 미국에서 파티 이제 학생 때니까 교환학생이었으니까 또 공부를 했겠으니까 거의 주말마다 파티를 다녔던 것 같은데 모르는 애들 집에 가서 막 미친 듯이 놀고 그랬었는데 거기서도 막 세상에서 제일 베프가 된 것 같은 애들이랑 또 다음날 학교에서 만나면 서로 약간 그냥 눈을 안 쳐다봐요. 근데 그게 미국의 모든 애들이 비슷하더라고요. 그거를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독일에 오고 호주에 가서 보니 좀 다른 게 느껴지긴 해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런 파티도 매일 있었고 스몰톡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살가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살가움이 약간 연기 같이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앞에서는 막 엄청 웃으면서 Hi darling 막 이러면서 너무 행복해서 웃어주고 그러다가도 뒤돌면 바로 이렇게 정색해요. 근데 그게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난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잘 맞았거든요. 근데 그걸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왜냐면 계속 웃어줘야 되고, 나도 웃어줘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그렇게 해주니까. 그래서 그런 거가 좀 힘들구나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에너지를 진짜 많이 썼었던 것 같은데, 거기 있을 때는. 지금 독일에 있으니까 그게 또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그때는 그런 막 웃고 서로 날씨 얘기를 왜 그렇게 많이 했는지 날씨 얘기하고 뭐장 보고 있으면 옆에 아줌마들이 뭐 젊은 애들은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젊은 애들은 파티할 때 와서 말을 걸죠. 근데 뭐 아줌마 할머니들은 그냥 버스에 앉아있는 버스 거기 산 적이 없구나. 그냥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아니면은 뭐 파킹lot 그 주차장에서 장 본 거 이렇게 트렁크에 넣고 있는데 와서 말을 많이 걸었어요. 야, 너 그거 어디서 집은 거야? 그거 진짜 맛있어 보인다. 뭐 이런 거나. 갑자기 나 물건 고민하고 있는데 막 추천해주거나. 그러면서 그런 스몰톡 되게 많이 하고,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오지랖이 넓다고 하나요? 오지랖이 넓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뜻인데, 어쨌든 그걸 좀 불편해하시는 분도 있으니. 그리고 날씨도 너무 좋았죠. 캘리포니아였으니까. 정말 추운 겨울이 약간 그때 가죽 자켓에 머플러 두른 정도였던 것 같아요. 패딩 이런 거 상상도 안 했었고 대부분 날씨가 계속 좋아서 항상 나시나 반팔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바다도 한 차로 20분만 달리면 바다는 어디나 있고 너무 다 매력적인 곳이라 그런 거 진짜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추천해드려요. 근데 지금 미국에 다들 정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저처럼 싶은데 어쨌든 뭐 지금 트럼프가 더 이상 이제 대통령이 아니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달라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에서 일하는 거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자를 까먹었는데 그 J1 비자를 가지고 가시면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서 간다면 그러면 내 마음대로 회사를 바꾸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예를 들면 여태까지 그 회사의 좋은 점을 이렇게 얘기하다가 회사를 그러니까 바꾸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 링크드인에서 되게 좋은 조건으로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바꿀까? 그래 생각했던 것 같아요.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 비자를 내어준 뭐 대사관이나 저 에이전시나 이렇게 등등 막 여러 개 되게 많이 문의했었는데 그게 오기 전에 한 세 달인가? 네 달? 이렇게밖에 안 남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사실 그냥 다니면 다닐 수 있는 기간이었는데 그냥 더 좋은 기회가 왔고 나는 더 다른 걸 경험해보고 싶고 여기 이제 이 일 좀 많이 익숙해져서 다른 데 가고 싶은데 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옮기려고 했었는데 그러면은 그 비자가 유효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못 옮겼어요. 그래서 회사를 자유롭게 옮기려면 진짜 그린카드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은가 싶어요. 취업 비자도 회사를 그만두면 그 비자의 효력이 없어지거든요. 왜냐면 그 회사가 스폰서를 대준 거기 때문에. 그건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호주? 호주는 사실 제가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가서 굉장히 자유로운 비자였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거기도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독일도 마찬가지인 걸 보아하니 뭐 대다수가 이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그래요. 미국에서 일할 때 진짜 재미난 에피소드들이나 이런 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약간 정보성 에피소드에 넣을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미친 것 같은 그런 흔히들 약 빨았다고 하죠. 약 빤 것 같은 그런 에피소드들 정말 많거든요. 막 보스가 저한테 갑자기 뒤 몰래 사업을 제안하기도 했었고 우리끼리 파티했다가 다 취해가지고 난리 난 적도 있었고 파티를 뭐 맨날 해요. 회사에서 아무도 일을 안 해. 그런 것도 너무 재밌는 것도 많았고 막 다 같이 갑자기 디즈니랜드 가기도 했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어쨌든 다녀왔다. 저는 완전 추천한다. 미국을 완전 추천한다. 일을 하는 거 있어서. 어쨌든 그런 에피소드, 재밌는 에피소드들은 다음번에 뭐, 이러다 자꾸 에피소드가 100개로 늘어나는 거 아닌가, 시리즈가. 이거는 약간 이제 제가 나중에 제 개인적인 뭐 가치관이나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좀 많이 풀어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는 미국에 관련해서 이렇게 끝을 내봤고요. 그 다음에는 호주에서 일했던 거, 그 다음에는 독일에서 일했던 거를 이렇게 똑같이 비슷하게 풀어내고 그리고 드디어 제가 원하고 기다리던 친구들과 같이 재미있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곧 새해가 오는데 2021년에는 우리 다 같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 건강하고 이 코로나가 제발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고 더 심하게 락다운을 유럽 곳곳에서 하는 걸 보아하니 2021년도 2020년처럼 긴 해프닝이 될까 싶은데 어쨌든 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러면 다음 에피소드에서 볼게요. 감사합니다.